세 번째, 사각형의 성질입니다. 사각형 정말 자주 나옵니다. 평행사변형. 이게 감초입니다. 사각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의 정의가 뭐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마지막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게 정의입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 이각과 이각, 이각과 이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대각선이, 평행사변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정확하게 2등분합니다.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합니다. 요 성질을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도 같습니다. 그러면 평행사변이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입니다. 정의는 무조건 평행사변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다섯 가지가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 쫙 끄집어냅니다. 사각형이 있겠고 사다리꼴이 있겠고 평행사변형이 있겠고 직사각형이 있겠고 마름모 있겠고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등변사다리꼴이 있습니다. 그럼 사각형 다 배운 겁니다. 먼저 사각형의 정의는요. 네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각형인데 그런 사각형 중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잖아? 그러면 사다리꼴이 되는 겁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다리꼴 중에서 나머지 한 쌍마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버리면 평행사변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한 쌍 얘마저 평행해버리면 평행사변이 될 것이고 평행사변 중에서 한 내각이 얘가 직각이면 얘도 직각이 됩니다. 직각이 되거나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죠? 설마 직사각형의 정의는 뭐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럼 사각형의 네 각의 초감은 360도이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 90도씩 되는 겁니다.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 한 내각이 90도가 되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성질은 이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아. 그냥 2등분할 뿐이지. 직사각형은 2등분도 할 거고 길이도 같아.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야. 근데 평행사변형 중에서 마름모가 되려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 그리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하면 됩니다. 마름모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주면 마름모가 되는 겁니다. 됐죠? 마름모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 정사각형은요.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합한 겁니다.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직사각형 중에서 이 대각선이 수직이면 정사각형이 될 것이고 마름모 중에서 어때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둘레 포함관계를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행사변이 포함될 것이고 평행사변 안에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전부 다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리고 직사각형과 마름모 속에 공통부분이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정사각형은요.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마름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사다리꼴은 어디 있으면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요 평행사변 요 바깥에. 사다리꼴은 여기 있어. 굳이 찾는다라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포함관계는 뭐죠? 고1 때 고등수학 하에서 집합을 배우게 되면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도형이 집합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사각형입니다. 이건 뭡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합니다. 그리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얘는 등변사다리꼴입니다.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입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서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이게 사다리꼴의 정의입니다. 사다리꼴의 성질은 뭐냐면 사다리꼴의 성질은 우리가 여기서
평행선을 딱 긋습니다. 얘랑 평행선을 딱 그어. 그러면 얘가 평행인 거니까 평행삼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그죠? 그럼 이 각과 지금 이 각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각도 같겠죠. 이 각은 얘랑 동의각인 거니까. 그러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등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등변 사다리꼴 또 다른 정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두 밑각 크기 같고 평행이고 지금 이것도 같다라고 증명했습니다. 지금 그때 이 삼각형을 보십시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딱 보면 봐봐. 이 각과 지금 요 파란색 요 각하고 그다음에 요 길이는 공통변이죠. 그다음에 요 길이 같죠. 그러면 얘랑 끼인 각과 요 길이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초록 속에서 요 길이 공통변이고 이 길이 같고 요가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S, A, S 합동이 되겠지. 합동이니까 이 변과 이 변도 같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등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등변 사다리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다 배웠어요. 자, 평면도형의 성질. 자, 총정리 들어갑니다. 이지 총정리입니다. 자, 갑시다.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도형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자, 도형의 성질에서 자, 우리가 한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각을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막국지각이 같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을 그려봅니다. 그때 동의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각이 같고 직선을 그어봅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비각을 했을 때 억각 같다는 걸 증명돼서 알았습니다. 얘를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C 더하기 B는 평각 180도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은 그래서 180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은 180도가 될 것이고 사각형은 직선 딱 그으면 삼각형이 두 개니까 180도 곱하기 2. 오각형은 딱딱 그으면 삼각형이 세 개니까 180도 곱하기 3. 육각형은 한 직선에서 직선 그으면 삼각형이 4개니까 180도 곱하기 4. 그러면 N각형은 180도 곱하기 n-2라고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정N각형은 n분의 180도 곱하기 n-2가 될 것이고요. N각형의 외곽의 크기합은 전부 다 똑같다. 360도라고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정N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n분의 360도 줄줄 나와야 됩니다.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 별 더하기 세모와 같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증명해 드렸습니다. 됐죠? 다각형의 대각선의 총수입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는 좀 어려웠죠? 우리가 자 n-3 곱하기 n 나누기 2분의 n 빼기 3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우리는 nc2에서 뭘 빼준다? n을 빼준다. 그 다음에 대각선에서 만든 삼각형의 수는 바로 n 빼기 2다. 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으로 들어갑니다. 성질은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입니다.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려주면 수직 이등분합니다.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합동이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아니면 이게 외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 근데 외심은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빅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외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몇 도다? 90도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a면 외심은 2a다. 이건 2배다. 라고 증명해 드렸습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내심입니다.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내접원의 중심. 안에서 접합니다. 중심입니다. 이것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반지름 이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요거 알아주시겠고 성질이 있습니다. 저거 역시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90도입니다. 외심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또한 성질은 뭡니까? 2가 A라면 얘는 절반 더하기 90도다. 내심일 땐 절반 더하기 90도다. 이게 60도야. 그럼 얘는 90도가 됩니다. 절반 30도 더하기 120도가 됩니다. 30도 더하기 90도가 120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70도야. 35 더하기 90도. 125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삼각형 내심에서 가장 좋은 거.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4제곱의 반지름 3변의 길이합. 2분의 반지름 3변의 길이합. 이게 내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연계가 커요.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때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겠고 2대 1로 내분합니다. 2대 1로 내분합니다. 2대 1로 내분합니다. 알겠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입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이 평행사변형 정의입니다. 외우십시오. 성질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대각선이 서로 나서 2등분한다. 그다음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것은 평행사변이 된다.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4가지입니다. 됐죠? 사각형 갑니다. 사각형 중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 될 것이고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면 평행사변이 될 것이고 평행사변에서 얘가 90도가 되거나 대각선의 길이 같으면 직사각형이 될 것이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거나 대각선의 수직이면 마름모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직사각형 중에서 뭐가 됩니까? 대각선의 길이마저 이게 수직이 돼버리 한 내각이 직각이나 두 대각선의 길이 같으면 정사각형이 될 것이고 직사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거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 정사각형은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여드립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양 변의 길이 같은 게 아니라 양끝각의 크기 같은 사다리꼴입니다. 이게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양끝각 이거 명심. 그때 성질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1위. 고등이 모르면 폭망하는 중딩도형 베스트 넘버 1.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이미 이 정도 하면 다 예측이 될 것 같은데 1위.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와. 가장 많이 나와. 자, 강의 내용이 좀 좋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댓글. 유튜브 보는 학생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매너입니다. 매너. 자, 배웠어. 느낌이 왔어. 절대 내가 내게 아니야. 아는 것은 힘이 아니야.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뭐가 힘이야? 내가 직접 해봐야 돼. 하는 것이 힘이다. 명심 또 명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 1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훈.